커피바를 구성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필수처럼 할 수도 있지. 아무것도 안 넣고 원숭이 바닥에 놓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왜. 그러면은 약간 평수 대비 바의 크기 정도가 비율 같은 게 좀 있나요? 아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매장을 거의 다 바가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벨트처럼 일 악물고 바 하나 달랑 세우는 거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메뉴 구성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뭐 메뉴라는 게 사실 카페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펠트는 커피밖에 없었어요. 아. 티 몇 가지? 티 있었나? 베버리지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고. 메뉴가 그래. 되게 심플해. 그래서 그게 또 가능했을 수도 안 그러면 이거 있겠네요. 안 돼. 여기에 주스 하나라도 들어가는 순간 여기 진짜 아비규 아니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블렌더 들어가야 돼. 블렌더도 안 이쁘다고 또 감췄을 거 아니야. 어? 얼음도 더 많이 필요하고 냉장고 공간도 필요하고 여기 우유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 뭔 걱정이 있겠어. 라떼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럼 평소에 따라서 또 메뉴 구성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평소에 따라서 메뉴 구성을 하진 않고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겠지. 뭐 옛날에 막 스무디 막 이런 거 잔뜩 파는데 블렌더 막 3-4개씩 깔아놓고 막 하고 이랬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통 그렇게 바는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 뭐 아이스크림 들어가는 메뉴가 하나라도 들어간다. 그럼 뭐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넣어놓을 냉동고가 있든지 이래야 되잖아. 그럼 그 한 켠의 공간이 또 필요한 거야. 따로. 특정 메뉴가 많아질수록 빙수 이런 거 있죠. 손 많이 가는. 많아질수록 공간은 조금 필요하긴 해요. 예전에 나 프리츠 하면서 계속 지금도 스케치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짜는 바나 이런 구성들을 보면 되게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1자로 이렇게 쭉 스탠다드하게 쭉 짜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11대라고 하시는 게 앞뒤 앞에 900짜리 바 하나, 뒤에 900짜리 바 하나, 뒤에 벽에 붙이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바하고 바 사이 동선은 한 1000, 1m 이렇게 놓으면은 앞에서 한 명, 뒤에서 한 명 이렇게 일할 수 있거든요. 약간 타이트하게. 뭐 그걸 이제 10cm를 줄였다 900이다 그러면 딱 한 명씩밖에 일을 못하고 안 그러면 이제 엉덩이 붙이고 일해야 돼요. 짜릿하겠네요. 덩치 좀 큰 사람이 있으면 약간 난감하고 지나가기 어렵고 약간 이 정도고 1000이면 약간 타이트하게 서로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 필수적인 게 뭐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머신 들어가고 그라인더 들어가고 싱크대 들어가고 냉장고 들어가고 그러면 커피는 팔 수 있어요. 아 제빙기 있으면 아이스 커피까지 팔. 아 얘 제빙기도 있었겠구나. 그 당시에 그럼 제빙기 어디 밑에 있었겠지. 이거 대충 내가 기억나는 대로 그려봤는데 나중에 송도 형한테 더 물어봐야겠지만 아마 싱크대 여기 어딘가에 제빙기가 있었던 것 같고 싱크대 옆 하단부 이쪽으로 아마 온수기를 박아놨을 거야. 그리고 얘네는 상판을 기어코 뚫어서 아카이아 저울을 거기다 딱 3개를 박아놨지. 4개를 이렇게 박아놨고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아마 마감을 따로 아마 쳤어야 됐을 거야. 그 정도가 있고 뭐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심플하지. 머신 놓고 그 밑에 아마 냉장고 있었을 거고 그 머신 왼쪽으로 보통은 오른쪽으로 그라인더 있거든요. 머신을 바라보고 꼭 그래야 되나 하면 그렇진 않은데 많은 경우가 그래요. 오른쪽에 보통 그라인더가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래.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이제 반대로 있었어. 왼쪽에 그라인더가 쭈르륵 있었고 오른쪽으로 갔어. 그리고 그 머신 옆으로 이제 주문 받는 곳이 있었고 주문 받는 것도 포즈 넣기 싫었고 아이패드 주문 받아. 어떻게든 밑으로 감추려고 막 어떻게든 하나도 안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약간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폭은 거의 비슷해요. 머신이 올라가려면 최소 앞뒤 폭이 9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90cm 정도 나와. 일반적으로. 물론 좀 타이트한 경우는 80cm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정말 아슬아슬하게 머신이 올라가. 그리고 그거보다 좁아지면 머신 앞으로 작업대를 사용할 수 없어. 머신하고 끝! 그런 경우도 있어. 카페들 중에. 진짜 좁으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짜. 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몇몇 약간 사람들이 섞이는 포인트를 그러니까 손님이나 일하는 바리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섞일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만들어 놓는 편이고 뭐 그걸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구조가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짜놓은 게 이런 형태.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니까 나도 이렇게 막 뭐 상황에 따라서 매번 이제 무슨 일거리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면 그때그때 짜놓는단 말이에요. 바를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짜놓는다고. 웬만큼 동선이 나오면 일단 킵.
동선이 안 나오면 폐기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매번 이렇게 짜거든요. 최근에 몇몇 장비들이 새로 생겨난 게 있어요. 뭐 이를테면 라떼아트 팩토리라고 있어요. 라떼아트 팩토리는 지금 제주 매장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머신들은 그러니까 우유 스티밍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찬 우유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고, 바 하단부에 우유를 저장하는 공간을 넣어놓고 그 위로는 이렇게 딱 호스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게 있으면 냉장고가 그 공간에 필요가 없지. 우유를 사용하는 냉장고가 보통 머신 옆에 붙어있는 냉장고는 우유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좌우 폭이 900짜리 냉장고, 원도어짜리 냉장고를 집어넣는데 그 냉장고가 차지하는 공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 높이를 900cm로 짜놓고 그 하단부에 냉장고를 집어넣으면 피처 린서를 받기가 진짜 어려워요. 바를 타공하고 피처 린서를 박으려면 그 밑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최소 공간이 10cm 이상 나와야 되는데, 바 900 잡아놓고 냉장고 밀어넣고 이렇게 하면 한 5cm 정도 남는 거예요. 짱하게 남는 거지. 한 5cm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주에서나 막 냉장고 다리 자르고 막 이 짓을 했던 거란 말이지. 그래서 피처 린서도 놓고 싶고 냉장고도 놓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그 메탈 팩토리 이제 여기가 파인 키친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장비들을 되게 잘 만드셔 이분들이. 근데 여기 우유 냉장고를 보면 와이드가 1200 그리고 높이가 600인가 680인가 하는 아주 낮은 냉장고가 하나 있어. 서랍형 냉장고.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공간이 많이 남지. 그럼 거기다가 그 사이에다가 배관을 끼울 수 있다. 피처리서도 막 꽂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런 걸 놓으면 우유 냉장고도 있고 그 위에 피처리서도 있죠. 근데 문제는 우유를 꺼낼 때 허리를 많이 굽혀야겠지. 냉장고가 되게 하단부에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를 안 하고 싶었어. 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발견된 게 이 라떼아트 팩토리의 요 머신이었어. 그래서 나온 것 같아. 스티밍도 잘 돼서 나오고. 스티밍 하기 싫으면 그냥 찬우유 받아갖고 스티밍 옆에서 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편의성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좀 다를 텐데, 제주에서 사용했을 때 거기 있는 바리스타들의 말로는 제법 쓸만하다. 이제 없는 걸 잘 상상하지 못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 그럼 대표님이 스티밍 잘 못해가지고 구매하신 거예요? 잘 못하기도 하지만 굳이 내가 잘할 필요도 없잖아 지금은. 어디 가서 잘난 척이나 하면 모를까. 아무튼 이게 저장 공간만 충분하다면 우유 냉장고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유 냉장고 하나를 안 사고 이걸 그냥 사버리는 거죠. 탱크는 충분해요? 보니까 탱크 용량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 이 정도면 뭐 보니까 저장 공간을 하나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씩 놓을 수도 있네. 1갤런짜리 두 개를 놓을 수 있네. 2갤런이면 양이 얼마나 돼? 7리터네. 7.5리터. 바쁜 매장에서 약간 빡빡할 수도 있겠다. 우유 한번 중간에 채우면 되지. 그러니까 그날 하루 이거 우유 딱 쓰고 싹 정리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바를 이렇게 짤 수 있어. 대충 이거 내가 지금 짠 거 보니까 머신에서부터 2000이면은 2m면은 라떼아트 팩토리, 피처린서, 온수기까지 딱 들어가. 그리고 그 옆으로 살짝만 더 늘려서 2500 정도의 공간을 만들면 제빙기도 딱 넣을 수 있어. 호시자키 제빙기도. 500 공간이 더 필요하신 제빙기 넣었는데? 제빙기가 한 600 될걸요? 호시자키 제빙기 보통 65kg짜리 쓰거든요. 와이드가 630이네. 63cm 그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 컨테이너가 작기 때문에 2갤런짜리 두 개 놓고 그 옆에다가 제빙기 놓고 이래도 머신 밑으로는 완전히 뻥 뚫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수납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가 보통 두 개 뭐 혹은 많게는 세 개 이렇게 쓰잖아요. 그라인더를 쓸 경우에는 그 찌꺼기통이 필요하죠. 커피를 추출하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 이 버릴 곳이 필요한데 프리츠는 전부 타공이에요. 전부 바를 타공해서 거길 이렇게 뚫어놨어. 그 밑으로 이제 쓰레기통 받쳐놓고 가면. 근데 요즘에 이렇게 거의 다 하니까 그 공간만 있으면 돼. 한국에 수입되고 뭐 판매되는 제품들은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서 아주 핏하게 맞지 않아도 그냥 이거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딴 제품 사서 끼워도 웬만큼 맞아. 사각이면 그냥 대충 사이즈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카페라떼 오픈할 때 선택하는 기기애들 사이즈가 조금씩은 다 다르니까 한 번 세팅을 해놓으면 기계를 막 꾸거나 이러지 아니 않겠네. 뭐 이를테면 머신 사이즈가 갑자기 2그룹을 샀다가 장사가 잘 돼서 3그룹을 산다. 그럼 어떻게든 3그룹을 사서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근데 이제 약간 난감한 거는 이를테면 없던 메뉴를 갑자기 추가하거나 처음에 고려하지 않았던 메뉴를 갑자기 추가해서 넣거나 이러면은
되게 골치 아플 수 있지. 블렌더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 놓는 위치도 보통 일은 아니고, 그런 거는 매장 처음에 오픈할 때 고려를 되게 잘해야지. 예를 들면 그런 적 있어. 우리 슬레이어를 썼거든요. 슬레이어는 모터 펌프가 밖에 있는데 하나다? 하나의 모터 펌프예요. 근데 시네스로 바꿨잖아. 모터 펌프가 3개야. 그래갖고 처음에는 정말 그 3개를 억지로 구겨놨어, 그 안에. 모터 펌프가 서로 막 엉켜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어. 그 좁은 데다가 밀어 넣으니까. 그 이후에 바 전체 공사 한번 하면서 그 공간을 만들긴 했는데,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까지 바꾸게 되신 계기는? 아니, 이제 슬레이어가 이제 거의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정말 야, 저거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수준까지 가 있어. 난 처음에 살 때만 해도 그 공간이 뭐 없겠어?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 큰일 날 뻔했지. 뭐 그런 케이스는 있죠. 도화점은 거의 바가 막 꽉꽉 차 있잖아요. 꽉꽉 차 있죠. 근데 거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거 있으시잖아요. 졸라 많아요.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배달. 근데 배달 누가 예상했니? 그거 진짜 억지였어. 도화점에는 뭘 놔도 이제는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워낙 이제 그 어떤 게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뭐가 올라가도. 도화점에서 처음에 예상 못했던 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를 구성할 때 브루잉을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한 상태에서 바 도면이 끝났어. 큰 바가 이렇게 있으면 그 뒤편, 그러니까 앞뒤로 한 1400인가 그래요. 그 바가. 바 간격이요. 바 길이 앞뒤로 1400이에요. 되게 넓은 바지. 그러니까 머신이 딱 들어오고 나면 그 뒤에 어영부영 한 500에서 600 정도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 뒷바에. 네네. 그러니까 작업 공간으로는 약간 좁지. 약간 좁아요. 근데 거기서 뭐 브루잉을 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처음엔 거기서 브루잉을 했어. 근데 브루잉을 하려면 원두가 있어야 되죠. 그 원두를 어디다 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막 선반 위에다 올려놓나 막 그랬을 거야. 앞에다가 올려놓고. 그러다가 컵도 필요하잖아. 서버도 필요하잖아. 브루잉 툴도 필요하잖아. 그게 들어갈 공간이 없네. 왜냐면 그 바 밑에는 다 냉장고고, 이 밑으로는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고, 이 위에 어딘가로 다 꾸겨 놔야 되는데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그 반대편, 그 맞은편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다가 봉을 달아서 대롱대롱 매달아놨어. 브루잉 툴. 진짜 억지로 했어. 근데 처음에 짤 때 바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보통 머신을 중심으로 한쪽으로 그라인더가 들어가면 그 반대편으로는 온수기가 들어가고, 그 온수기 있는 자리에서 보통 스티밍까지 붙여요. 우유 스티밍까지. 근데 간혹 어떤 매장은 그라인더를 놓고 스티밍을 여기다 같이 놓는, 한 번인가 본 적이 있어. 엉키죠?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런 짓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라인딩이 붙으면 그냥 막 원두가루 날리고 막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스티밍 못해.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 저 스팀봉 저 뒤로 넘겨놓고 아예 쓸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반대편에서만 스티밍 한다 이렇게 생각. 온수기 놓고, 온수기를 놨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다른 작업들이 들어가겠죠. 차가운 음료를 만들든 뭐 만들든 나머지 작업은 거기서 이루어지던지 뒤편에서 이루어지던지, 뒤편에 바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짜요. 머신 근방에는 다른 냉장고가 딱히 필요한 케이스는 나는 없었어. 우유 말고는. 그러니까 우유 냉장고가 보통은 필요하고, 만약에 그걸 넣을 공간을 좀 아끼고 싶다, 그 공간을 좀 아끼고 싶다 그러면 나처럼 라테아트 팩토리를 그냥 돈 써서 확 질러놓고 그냥 그거 밀어놓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든지 비워놓고 수납 공간으로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정도가 있고, 나머지 뭐 브루잉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약 쇼잉이잖아요. 손으로 브루잉을 하는 행위가 사람들 눈에 보였을 때 그 효과가 있잖아.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브루잉 해갖고 커피가 나가면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그냥 자동 브루어 쓰는 게 낫지. 그러니까 보통 브루잉 바를 만들면 그 브루잉 바는 어떻게든 바깥쪽 어딘가에 보이는 쪽으로 놔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동선이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머신을 감추면서 그냥 브루잉 바를 앞으로 뺐거든요. 기억할 거예요 아마. 네네. 근데 몰라. 나는 굳이 브루잉을 꼭 손으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은 좀 있어.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 그러려면 주전자 놔야 되고 그러니까 은근히 이게 많이 잡아먹거든요, 바를. 동선이 좀 길어지긴 해요. 그래서 저는 바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뭐가 나오는지 매번 체크를 해요. 매번. 이게 만약에 처음에 이 카페를 창업할 때 도면이나 바를 그릴 수 없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 적어가지고 짜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건 다 돈이죠. 근데 어차피 자가 인테리어 할 거 아니면은 진짜 인테리어 업자가 있어야 되잖아. 인테리어 회사나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이를테면 센치를 다 재볼 수는 있겠지. 장비 검색해보면 사이즈 다 나와요. 쭉 작성해봐.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구도대로 나오는지는 확인이 가능해. 시간이 좀 걸려서 그 정도 정성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 저는 다 대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왜 그 카페 인테리어도
턴키로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뭐 목수 따로 부르고. 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죠. 전기하고 목공하고 설비 이렇게 3개면 일단 오픈할 때까지 할 수 있어. 매장이 크지 않다면. 근데 그러려면 현장 목공을 좀 잘하는 분을 찾아 섭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척하면 척 알아들을 수 있는 목공. 안 그러면 진짜 답이 없고, 추천은 안 해요. 왜요? 네? 이게 쉽진 않아. 그 돈이 없으면 일단 그 돈을 모아라. 안 그러면 난 상상하고 싶지 않아. 내가 목공 할 줄 알고 이러면 뭐 해도 되는데, 특히 막 설비 이런 거는 이 경사 이런 거 잘못 공사하면 진짜 영원히 고통받거든요. 그 매장 폐업할 때까지 고통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벽면에 보통 급배수가 붙어 있을 거잖아. 근데 난 바를 가운데 떡 띄워갖고 턱 하고 싶어. 그럼 급수 배수가 이걸 따라와야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막 바닥 까고 막 이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메인 배수 하고 이렇게 쭉 바닥을 부셔가지고 그 바 있는 데까지 배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경사가 아니고 일자다. 그러면 커피 찌꺼기 무조건 쌓인단 말이야. 그러면 1년 안에 막힌다. 주기적으로 카페는 청소해 주는 게 좋아요. 배수 같은 거. 안 그러면 나중에 수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땅 다시 까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 진짜 더러운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최소한 반년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는 게 좋다. You had on that yellow dress, caught my eyes and took my breath. You were standing under a roadway sign, with your heels in your hands, an umbrella high. I don't want to let you go, so maybe I'll walk you home. We could wait out the storm. Don't know you well, but your feet are wet and it's cold as hell. So ask me what you need to know. There's no place in the world I'd rather go, but I don't want to let you go. So maybe could wait out the storm. Could this be the start of something? Could this be a sparkle? I don't know. Maybe we will only have a moment and leave you at the door. Could this be the start of something? Could this be a sparkle? I don't know. Maybe we will only have a moment and I'll leave you at the door. But I don't want to let you go, so maybe I'll walk you home. So maybe